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늦가을 오후. 축축하게 젖은 골목길 한가운데 흰 수증기를 품은 봉사 차량이 조용히 도착했다. 무료 급식 나눔입니다. 줄 좀 서주세요. 노란 조끼를 입은 봉사자들이 바삐 움직인다. 그 속에서 지훈, 땀에 절은 머리와 젖은 운동화를 질질 끌며 홀로 테이블과 국솥을 나르고 있었다. 지훈이 14. 의대 준비 중인 삼수생. 알바 2개 뛰며 생계와 공부를 병행하는 인생. 그런 그가 이 힘든 와중에도 봉사에 나선 이유는 하나였다. 엄마가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야. 그렇게 그는 매달 셋째 주 토요일엔 늘 이곳에 있었다. 그런데 배식줄 가장 끝, 푸석한 머리를 가진 한 노인이 어정거리며 줄을 선다. 저도 밥 좀 얻을 수 있을까요? 춘식 83. 곰을 줍는 노인. 냄새, 행색, 말투까지. 사람들은 그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다. 에이 또 왔네, 저 영감. 냄새 좀 봐. 똑같은 사람인데 왜 저렇게 살아? 가서 씻고 오시지. 이건 뭐 짐승이야 뭐야. 차가운 말들이 노인의 몸을 덮치는 빗물처럼 꽂혀 들어왔다. 그때 지훈이 조용히 한 발 앞으로 나왔다. 할아버지, 이리 오세요. 지훈은 자신의 봉사자 조끼를 벗어 노인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젖은 그 어깨, 파르르 떨리는 손. 그리고 감사합니다. 젊은이는 참 따뜻하구먼. 노인은 밥 한 그릇을 손에 꼭 쥐며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다른 자원봉사자들은 노골적으로 인상을 찌푸렸다. 지훈 씨, 왜 저런 사람한테까지 신경 써요? 이러니까 여기 오는 노숙자들이 끊이질 않죠. 불쾌해요. 봉사는 좋지만 저런 건 좀. 지훈은 아무 말 없이 밥통에 국자를 푹 담갔다. 그리고 노인의 밥그릇에 따끈한 국을 가득 채워줬다. 따뜻할 때 드세요. 기회라는 건 항상 가장 힘든 사람에게 먼저 가야 하잖아요. 그 말에 봉사자들 중 몇몇이 혀를 찼다. 그러거나 말거나. 노인은 눈물 젖은 밥을 꾹꾹 씹으며 혼자서 작은 기적을 음미하고 있었다. 하지만 바로 그날 저녁,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식사 배식이 끝나갈 무렵 지훈이 마지막 정리를 하던 그때 쿵! 무언가가 바닥에 쓰러지는 소리. 돌아본 그 자리엔 춘식 노인이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거리에 쓰러져 있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지훈은 망설이지 않았다. 자신의 우비를 벗어 노인에게 덮고 온몸에 힘을 주어 노인을 업었다. 119 부르지 마요. 그 시간도 아까워요. 제가 뛰겠습니다. 비가 쏟아지는 길 위. 젖은 운동화가 미끄러지며 청년은 노인을 업고 병원을 향해 달렸다. 지훈은 노인을 업은 채 비오는 거리를 뛰었다. 무릎이 휘청이고 호흡이 거칠어졌지만 멈출 수 없었다.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지훈의 목소리는 떨리고 등에 업힌 노인은 축 늘어진 채 미동도 없었다. 드디어 근처 대학병원 응급실 도착. 환자 있어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지훈이 응급실 문을 박차고 들어갔다. 간호사가 달려왔다. 보호자세요? 아니요. 그냥 길에서 쓰러져서 제가. 그럼 당장 연락처 대세요. 가족 없으면 접수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 상태가. 죄송합니다. 규정상 보호자 없는 노인은 받기 어렵습니다. 순간 지훈의 눈에서 피눈물이 솟구쳤다. 이 사람 죽어요. 사람 하나 살리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병원 안엔 다들 고개를 돌리며 조용히 구경만 하고 있었다. 의사들, 간호사들, 심지어 청소 아줌마까지. 노인은 마치 쓰레기처럼 복도에 방치되고 있었다. 제발요. 아까 밥 드시던 분이란 말이에요. 오늘 내 손으로 밥 퍼드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죽게 생겼다고요. 지훈은 무릎을 꿇었다. 젖은 바지 위로 빗물과 피가 뒤섞여 스며들었다. 그때였다. 어디선가 또각또각. 높은 굽소리. 여기 무슨 일이죠? 하얀 가운을 입은 한 여성 의사. 날카로운 눈빛과 단정한 말투. 한세린 응급의학과 전문의. 30 초반의 나이, 냉정하지만 실력 하나는 인정받는 인물. 응급 상황입니다. 노인이 길에서 쓰러졌고 보호자는 없지만
당장 처치실로. CT 심전도 혈액검사 다 돌리고요. 간호사들이 허둥지둥 움직인다. 세린쌤 원장님한테 보고 안 하면 곤란해요. 책임은 내가 질게요. 지금 중요한 건 생명이지 서류가 아니야. 노인은 응급처치실로 옮겨졌다. 지훈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전신이 젖었고 심장은 쿵쾅거리며 울려댔다. 잠시 뒤 세린이 조용히 다가왔다. 이런 일 자주 겪나요? 아니요, 처음이에요. 근데 그냥 그분이 누군가에겐 아무 의미 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제게는 처음으로 사람을 지킨 느낌이었어요. 그 말에 세린은 말없이 지훈을 바라봤다. 그 눈빛, 흔들림 없는 눈동자, 진심만 가득한 청년의 눈. 이름이 어떻게 되죠? 박지훈입니다. 박지훈 씨, 오늘 정말 잘하셨어요. 그렇게 노인은 중환자실로 올라갔고 지훈은 처참한 몰골로 병원을 나왔다. 비는 여전히 잔인하게 퍼붓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 지훈은 모른 채 지나쳤다. 응급처치실 창가에 서서 그를 오래도록 지켜보던 한 명의 노인의 눈빛을. 그날 이후 지훈은 매일같이 병원 중환자실 앞에 섰다. 검은 후드티에 젖은 바지, 플라스틱 도시락 하나 들고 조용히 노인의 이름을 불렀다. 정춘식 어르신, 오늘은 좀 나아지셨을까? 하지만 매일 같은 대답이 돌아왔다. 아직 의식 없습니다. 뇌 손상은 없지만 고령이라 회복이 더뎌요. 연락 가능한 가족도 없고 계속 관찰 중이에요. 지훈은 입술을 깨물었다. 하루 벌어 하루 살던 그였지만 배달 알바를 줄이며 병원에 들렀다. 어떤 날은 간식 봉투 하나 사서 간호사에게 맡겼고 어떤 날은 말없이 침대 곁에 손을 얹어 안부만 전했다. 저는 괜찮아요. 할아버지만 다시 눈 뜨시면 돼요. 그 마음, 그 절절한 진심을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다. 거의 아무도. 딱 9일째 되는 날. 지훈이 병원에 갔을 땐 병실이 텅 비어 있었다. 침대는 비워졌고 침대 옆에 있던 컵 하나, 손수건 하나 없이 사라졌다. 그 정춘식 어르신요, 퇴원하셨어요? 네. 오늘 새벽에 보호자가 데려가셨다고 들었어요. 보호자요? 그런 분 안 계셨는데. 의아함이 가득했다. 지훈은 멍한 눈으로 병실을 한참 바라보다 조용히 돌아섰다. 그렇게 그날이 마지막이었다. 지훈은 다시 그 노인을 볼 수 없었다. 몇 주 뒤, 지훈은 다시 일상 속으로 던져졌다. 편의점 야간 알바, 낮엔 중고 책방에서 과외 아르바이트, 틈틈이 도서관에서 모의고사 풀며 버티는 삶. 그는 늘 말없이 혼자였다. 누군가는 그를 패배자라 불렀다. 누군가는 그를 백수 알바충이라 욕했다. 하지만 지훈은 늘 이렇게 생각했다. 나는 지금 내 삶을 지키는 중이야. 그렇게 밤을 새고 피곤한 눈으로 햇살을 맞이하던 어느 날, 우편함에 꽂힌 두꺼운 봉투 하나. 보낸 사람. 성진의료재단 장학위원회. 처음 보는 이름. 처음 보는 로고. 지훈은 봉투를 들고 식탁에 앉았다. 장학위원회? 내가 뭘 잘했다고. 손이 떨렸다. 서툰 손으로 봉투를 찢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던 서류. 성진의료재단 특별장학금 대상자 선정 통지서. 의대 예비과정 후원 약정서. 기숙사, 생활비, 학원비 전액 지원 안내문. 수신인 이름 박지훈. 이게 뭐지? 지훈은 멍하니 앉아 문서를 수십 번 넘겼다. 거짓이 아닌 진짜였다. 서류에는 대표이사 사인과 도장이 선명히 찍혀 있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같은 날 오후. 성진병원. 고층 VIP 회의실. 후보 확정되었습니다. 그 아이 직접 보셨다면서요? 고개를 끄덕이는 한 남자. 그 노인 정춘식이었다. 깔끔한 정장, 정돈된 백발, 눈빛은 더 이상 흐릿하지 않았다. 사람은 말로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 아이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신의 발로 뛰었어요. 그 옆에 있던 의사 한세리는 고개를 살짝 숙였다. 그날 저도 봤어요.
그 청년 다리가 후들거리면서도 노인을 등에 업고 응급실까지 달렸어요. 한순간도 내려놓지 않았어요. 춘식은 창가로 걸어가 서울 도심을 내려다봤다. 누가 알았겠어요. 이런 세상에 그렇게 맑은 영혼이 남아있을 줄은. 지훈은 장학금 서류를 들고 성진병원 건물을 올려다봤다. 압도적인 높이, 유리로 둘러싸인 건물 외벽, 그리고 현관 앞에 선 수많은 하얀 가운들. 내가 여기 들어가도 되는 사람인가? 불안이 마음을 조였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박지훈 씨 되시죠? 네, 맞습니다. 이쪽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안내를 받은 곳은 VIP 라운지처럼 꾸며진 소회의실. 실내는 정갈했고 테이블엔 이미 서류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잠시 후 문이 열리며 검정 정장을 입은 여성이 들어왔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한세린입니다. 박지훈 씨 기억해요. 응급실에서 처음 봤죠. 지훈은 눈을 동그랗게 떴다. 아, 그날 그 의사 선생님. 세린은 미소를 지었다. 그날 이후 많은 얘기가 오갔어요. 노인분도 병원도 그리고 당신 얘기도요. 그게 무슨 뜻이죠? 아직은 다 말씀드릴 수 없어요. 하지만 지훈 씨가 보여준 행동은 여기 재단의 기준을 충분히 넘었어요. 면접은 딱 10분. 질문은 단 하나였다. 왜 의사가 되고 싶습니까? 지훈은 망설이지 않았다. 사람을 지키고 싶어서요. 세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충분해요. 그 말이면 됐어요. 며칠 뒤 지훈은 합격 통지서를 받았다. 성진의료재단 장학의대 코스 입학 확정. 기숙사 입소, 학원 등록, 식사 쿠폰. 모든 게 정리되어 있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종이를 만졌다. 이게 정말 내 인생이야? 이 모든 게 왜 날 위해 준비된 거지? 한편 성진병원 고위 회의실. 지훈이라는 아이. 확실히 예리하네요. 조금씩 눈치를 채는 것 같아요. 춘식은 책상 위에 손을 올려두고 말했다. 좋습니다. 이제 조우할 시간도 가까워졌겠죠. 노출시키겠습니까? 아니, 조금만 더 두고 봅시다. 자기가 스스로 깨닫게 해야 의미가 있지. 그날 밤, 지훈은 기숙사 방 안에서 책을 정리하다 우연히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작고 낡은 편지. 뒷면엔 한 줄. 감사했습니다. 살아야겠다고 느낀 건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마이너스 춘식. 지훈의 손이 떨렸다. 정춘식? 그는 편지를 들고 병원으로 뛰쳐나갔다. 늦은 밤. 성진병원 복도. 형광등 불빛이 무심하게 길게 이어졌다. 지훈은 손에 편지를 꼭 쥔 채 숨가쁘게 응급실로 달려갔다. 여기요. 혹시 정춘식이라는 분, 최근에 여기 오신 적 있나요? 간호사는 고개를 갸웃했다. 그분요? 기록은 없는데요. 그럼 혹시 과거에 입원하셨다가 퇴원하신 기록이라도. 잠시만요. 확인해 볼게요. 잠시 후 모니터를 확인하던 간호사의 표정이 바뀌었다. 이상하네요. 환자명은 있는데 기록 열람 권한이 없다고 뜹니다. 네. 이런 경우 거의 없는데. VIP급 정보 제한 같은 건가? 지훈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왜 이 사람은 정보가 숨겨져 있지? 대체 누구길래? 그 순간 뒤쪽 복도에서 누군가 조용히 다가왔다. 박지훈 씨. 지훈이 돌아보자 한세린이 조용히 섰다. 찾고 있었어요. 그분 정춘식 어르신 도대체 누구죠? 곧 알게 될 거예요. 하지만 먼저 이걸 받아요. 세린은 흰 봉투 하나를 건넸다. 병원 VIP 엘리베이터 키카드였다. 10층 전용 라운지. 오늘 저녁 9시. 그분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지훈은 아무 말도 못하고 봉투를 꼭 쥐었다. 저녁 9시. 지훈은 병원 고층에 도착했다. 엘리베이터는 일반 버튼 위에 VIP 전용 단말이 있었다. 카드를 대자 삑. 기계음과 함께 엘리베이터가 천천히 올라갔다. 10층. 문이 열리고 넓고 조용한 응접실.
고급 소파와 대형 창이 시내 야경을 비추고 있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정장 차림의 노인 한 명이 앉아 있었다. 오랜만이네, 박지훈 군. 지훈은 숨을 삼켰다. 설마. 그때 그 할아버지? 그래. 내 이름은 정춘식, 성진의료재단 설립자이자 성진병원 명예이사장이다. 순간 지훈의 눈이 커졌다. 온몸이 얼어붙고 손에 들고 있던 편지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왜 나한테 이런 걸? 왜 날 지켜봤던 거죠? 그날 내가 나를 업고 병원으로 뛰던 모습.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본 세상이 따뜻했다. 너 하나 덕분에. 춘식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재산을 쥐고도 외로웠다. 사람한테 실망했고 세상한테 등 돌렸고 죽어도 아깝지 않다 생각했었지. 하지만 너 하나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어. 이 세상은 아직 버릴 수 없겠더라고. 지훈은 말이 없었다. 목이 메고 입술이 떨렸다. 이건 보답이 아니야. 그저 내가 살아온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고 싶었을 뿐이야. 춘식이 조용히 웃었다. 그래서 묻고 싶다. 너 앞으로 어떤 의사가 되고 싶나? 지훈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가엔 눈물이 맺혀 있었다. 사람을 사람답게 보는 의사. 값어치로 사람을 가르지 않는 그런 사람이요. 그 순간 춘식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좋다. 그럼 지금부터 내가 가진 모든 걸 너에게 맡기마. 이제 시작이야. 지훈은 하얀 가운을 손에 쥐고 거울 앞에 섰다. 성진병원 장학생 연수과정 일기. 그 이름 아래 그의 이름 석자가 새겨져 있었다. 박지훈, 넌 할 수 있어. 혼잣말처럼 중얼이며 그는 첫 출근을 준비했다. 병원 복도. 그가 걸어들어서는 순간 수많은 시선이 꽂혔다. 저 애가 그 장학생이라며? 노숙자 살려줬다고 갑자기 VIP 코스 타는 거야? 누구 하나 살렸다고 의사 만들어주는 세상이네. 하긴 요즘은 다 쇼지. 그 시선은 냉소와 질투 그리고 가벼운 조롱으로 뒤섞여 있었다. 지훈은 들리지 않는 척했지만 속은 타들어갔다. 그날 점심도 제대로 못 먹은 채 응급실 어시스트 교육을 받던 중이었다. 의사들이 큰 소리로 말했다. 장학생 박지훈 씨, 수술 도구도 제대로 못 잡으면 환자 몸에 손대지 마세요. 네. 지훈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한세린만은 달랐다. 의사가 되는 건 지식이 아니라 태도야. 그건 당신들이 그 누구보다 먼저 배워야 할 기본 아닌가요? 그 말에 분위기는 얼어붙었고 지훈은 처음으로 자신을 감싸주는 사람의 존재를 느꼈다. 며칠 후 지훈은 야간 근무 중 갑작스레 들이닥친 교통사고 환자 3명에게 응급처치 보조 역할을 맡게 됐다. 피로 범벅된 응급실. 의사들도 바쁘고 간호사들도 손이 모자랐다. 그 순간 지훈이 외쳤다. 이쪽은 출혈 먼저 막아야 합니다. 기압 떨어집니다. 정확한 판단, 빠른 움직임, 그리고 차분한 눈빛. 모두가 놀랐다. 그 아이 생각보다 괜찮은데? 응급 감각이 있네. 어디서 훈련받았대? 그날 이후 지훈을 향한 시선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며칠 후 지훈은 병원 옥상에서 춘식을 다시 만났다. 그는 두 손을 등 뒤로 모은 채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오늘 실수 안 했답니다. 지훈이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사람 살렸어요. 처음으로 제 손으로 직접. 춘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런 사람이 되라.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지훈이 물었다. 회장님은 왜 병원을 세우신 거예요? 잠시 침묵. 그리고 춘식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내 딸이 죽을 때 병원은 돈 없다는 이유로 외면했지. 응급실 입구에서 그 애는 내 품에서 숨을 거뒀어. 그땐 몰랐지. 내가 세상을 원망했거든. 근데 나중에 보니 그 병원도 사람도 그냥 돈에 길들여졌던 거야. 그래서 결심했지. 돈 말고 진심이 먼저인 병원 하나 만들자. 그 말에 지훈의 눈가가 붉어졌다.
이 병원, 이 사람, 그날 그 한 끼밥이 이렇게 이어졌구나. 춘식은 다시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부터 이 병원 너한테 걸어볼 생각이야. 제게요? 그래. 사람을 살리는 사람. 그리고 사람을 믿는 사람. 너 같은 사람한테 말이야. 성진병원 차기 후계자. 그게 지금 농담이야 뭐야. 병원 이사회실. 수십 년 경력의 교수진과 재단 운영진들이 모인 자리에서 폭탄 같은 뉴스가 터졌다. 지금 그 박지훈이라는 청년 노숙자 하나 살렸다고 갑자기 후계자가 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재단은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곳이 아닙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삽시간에 얼어붙었다. 하지만 춘식은 미동도 없었다. 차분히 물을 마시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저는 한 사람을 봅니다. 경력이 아니라 이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눈을 말이죠. 같은 시각. 지훈은 병원 내에서 이상한 기류를 느끼기 시작했다. 오늘 회진은 끝났다고요. 지훈 씨는 빠져주세요. 그 환자 지훈 씨한테 맡기지 말자. 문제 생기면 책임 누가 져요? 하루가 다르게 그를 향한 냉대와 배제가 거세졌다. 복도에서 마주친 후배 인턴은 그를 보고 비웃듯 말했다. 운빨도 실력이면 난 곧 복권 사야겠다. 지훈은 버텼다. 그 어떤 말에도 그 어떤 시선에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밤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다. 중환자실 환자 기록 중 지훈의 아이디로 잘못 입력된 항목이 발견된 것이다. 박지훈 인턴이 마취 용량을 2배로 기록해놨습니다. 이건 환자 사망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병원 전체가 위험해져요. 순식간에 지훈은 의료과실 누명을 쓰고 윤리위원회 소환 대상이 되었다. 이건 조작입니다. 전 그날 회진에 참여하지도 않았어요. 지훈은 절규했지만 그를 향한 시선은 이미 싸늘했다. 심지어 그날 담당 간호사조차 말했다. 제가 직접 본 건 아니라서요. 기록만 보면 박 인턴 이름이 있어서. 모두가 등을 돌렸다. 모두가 그를 버렸다. 그날 밤 지훈은 병원 옥상에 섰다. 멀리 자신이 처음 이 병원에 왔던 날이 떠올랐다. 노인을 업고 뛰던 그날. 흙 묻은 운동화. 젖은 몸. 쏟아지는 빗속에서도 멈추지 않았던 그 마음. 다 무슨 의미가 있었던 거지. 그땐 정말 진심이었는데. 지훈은 주먹을 꽉 쥐고 옥상 난간을 바라봤다. 그때 뒤에서 조용한 발걸음. 거기서 멈춰요. 한세린이었다. 모두가 아니에요. 적어도 저는 아직 당신을 믿고 있어요. 그녀가 건넨 서류 하나. CCTV 캡처 사진. 기록이 조작되는 순간 의료정보팀 한 남자가 몰래 컴퓨터를 조작하는 모습. 그 사람 누구죠? 이 사장님 친척입니다. 과거부터 성진병원을 넘보고 있었어요. 지훈은 숨을 삼켰다. 그럼 나를 무너뜨리려고 일부러. 당신이 올라오면 자기 자리는 없어지니까요. 세리는 조용히 말했다. 도망치지 마세요. 당신은 도망칠 사람이 아니라 앞으로 이 병원을 바꿔야 할 사람이에요. 지훈은 흔들리던 눈을 감고 다시 천천히 떴다.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이제 그들한테 진짜 보여줘야죠. 이른 아침 성진병원 대회의실. 기자들, 의료진, 병원 직원 수백 명이 몰려든 가운데 윤리위원회 긴급회의가 열렸다. 사건은 장학생 박지훈의 의료과실 의혹에 대한 조사였다. 지훈은 단정하게 빗은 머리, 의사가운 위로 비장한 표정을 걸치고 나타났다. 저는 결백을 증명하러 왔습니다. 그가 꺼낸 것은 한 장의 USB, 그리고 한세린의 도움으로 확보한 내부 CCTV 영상.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됐다. 화면 속 의무기록실에 몰래 침입한 남자가 지훈의 아이디를 도용해 기록을 조작하는 장면. 순간 회의실은 술렁였다. 저 사람, 이 사장님 조카 정태섭 아니야? 저게 진짜였어? 와, 완전 함정이었네. 위원장은 입술을 꾹 다물고 말했다.
박지훈 인턴의 모든 혐의는 조작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명예는 회복되고 지위는 유지됩니다. 순간 회의실 안에서 조용한 박수가 터져나왔다. 누군가 눈시울을 훔쳤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의 시선을 부끄러워했다. 며칠 뒤 병원 내에 정식 공고가 붙었다. 성진병원 신임연구소장 내정 박지훈. 병원 역사상 가장 빠른 승진이자 가장 많은 이들이 납득한 결정이었다. 춘식은 조용히 그 기사를 읽었다. 그래 잘했다 지훈아. 하지만 그날 밤 그는 조용히 의자에 앉은 채 숨을 거두었다. 손엔 지훈이 처음 줬던 자원봉사 조끼가 꼭 쥐어져 있었다. 장례식. 지훈은 검은 정장에 하얀 국화를 들고 무릎 꿇은 채 조용히 읊조렸다. 처음엔 그냥 밥 한 끼였습니다. 근데 그 밥이 저한텐 생명 같은 기회였어요.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보는 의사가 되겠습니다. 1년 후 성진병원 내 작은 쉼터 공간. 정춘식 기념 인술의 정원. 그 앞에 하얀 가운을 입은 지훈이 앉아 새로운 인턴들에게 말하고 있다. 기억하세요. 환자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때로는 작은 진심 하나가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거든요. 카메라는 멀어진다. 햇살 아래 의사들과 환자들이 함께 웃고 병원 한켠엔 춘식의 흉상이 고요히 자리하고 있었다. 그리고 지훈의 말이 나지막이 울린다. 사람을 살리는 손은 결국 사람의 따뜻한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사람을 울리는 이야기 계속 만나보고 싶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